전술을 많이 썼던 정당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약세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를 여러 번 해본 정당인데 또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경우를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이유를 좀 잘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그게 끄떡끄떡할 정도로 납득이 되면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단순히 질 것 같으니까 힘을 합쳐다 이러면 사람들이 전혀 동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 플러스 1은 2가 안 되고 1.5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이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분만 놓고 보더라도 이 합치는 경우가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이 자유한국당에서 나가신 분들이 다시 후보 단일화를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굉장한 가치 혼란을 줄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위반하는 표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랬다면 저희는 과반이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과반이 넘었을 것이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인위적 정계 개편에 대한 그 비판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이념을 서로 달리하는 정당들이 어떻게 그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기 위해서 그 뭉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뭐 윤리적으로 이기고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일이죠. 하지만 꽁 잡는 게 매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해서 결과적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다면 사실은 뭉치는 겁니다. 그 DJP 연합 같은 경우에 DJ하고 JP하고 연합할 때 아마 합치지 않았으면 선거 절대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위적 정계 개편 그런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때는 이겼고 어떤 때는 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의 어떤 그 민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분명히 단일화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만약에 홍준표 후보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한 분은 중도에 계시고 한 분은 그 보수 쪽에 계신데 중도에 계신 분을 보기에는 조금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경제 이런 부분들이 보수 쪽에서 보기에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보수 쪽 부분을 이 중도에서 볼 때는 좀 너무 오른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 사실 보완제 역할로서 본인 할 수만 있다면 보완제 역할로 할 수 있다면 선거 결과도 바꿀 수 있다. 인위적 정계 개편은 옛날 DJP 연합도 맨 처음 했을 때는 한 3, 4일 정도 여론이 떨어졌었습니다. 그 나중에 다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불안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뭉쳤다라고 이미지 전달을 잘 했더라면 결과는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워낙에 근데 이제 이 처음부터 이 후보자들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간다라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애초에 뭐 중간에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김경재 의원님. 뭐 혹시 나중에라도 착각하실까 봐서 단일화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레 분명히 전제를 네. 해두고 바른정당에서 제안했었던 그냥 얘기였었죠. 그 점 네. 다시 한번 분명히 선거가 끝난 마당이지만 네. 해놓고 얘기를 드리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분명히 떨어져 나가는 표는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저는 시너지가 더 크다고 이론적으로 평론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령 단일 후보로 안철수가 나와서 대외적인 명분을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이나 또 자유한국당의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에서 그 조직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대외적인 명분, 내부적인 실리와 조직이 잘 맞아떨어지기만 한다면 호남 쪽에서는 훨씬 더 표가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전국선거, 부산, 영남 쪽에서 대체로 석권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이론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만 네, 단일화를 할 생각은 전혀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없었고 하지도 않았고 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 또 호남과 영남 이렇게 기존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던 대선들과 달리 이 5개 주요 정당 후보가 경쟁했던 그런 다자구도로 치러진 그런 대선이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특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끝끝내 이제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을 따져보면 TV 토론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두 분이 6차까지 진행된 TV 토론에서 계속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1, 2, 3위 후보는 이 두 후보에 비해서는 TV 토론 잘 못했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TV 토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또 승부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친 거면 이 TV 토론 뭐 제대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개잖아요. 만약에 TV 토론 하나만으로 이 등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러면 그건 또 그 자체로 문제일 수 있는 건데, 저는 심상정, 유승민 두 후보가 선전했던 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후보기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외치면서 나왔던 분들이 단일화하기 위해서 또는 자유한국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만둔다 그러면 그건 뭐 스스로 자기 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애시당초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었고, 또 유승민 후보는 자기 소신대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능성